매주 목요일에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한 노래도 듣고 또 치열한 정치 토론도 펼치는 시간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전화 연결됐습니다. 송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직접 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댓글로 방송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 먼저 여당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다른 소위 윤핵관 이선 후퇴로 이어질지도 관심이고요. 또 이런 흐르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소위 윤핵관의 이선 후퇴 움직임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여당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우리 송 의원 먼저 말씀해 아니, 주시겠습니까? 기동민이 먼저 하십시오. 예. 제가 먼저 해요? 네, 예, 뭐 특정 개인의 것이 별로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윤 핵관인지 잘 모르겠고요. 핵관들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민생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거취보다 국민들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여야에 잘 해결할 거냐,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잘 가지고 있는 거냐,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합심해서 이런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권의 변화와 혁신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이선 후퇴라면 평가할 만한 것이지만 국민들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거취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국정 운영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통합과 협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너무 이 편견에 사로잡힌 국정 운영, 일방적인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대전환시켜내고 국민들과 함께 민생을 챙기면서 통합과 협치를 이루어내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다. 거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네, 송원석 의원. 예, 뭐 먼저 일단 우리 여당이 되면서 당 상황이 조금 혼란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의 이선 후퇴냐 뭐 이런 여부는 사실 크게 중요치는 않은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체가 다 지금 현재 당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서 당선인 비서실장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진원 의원으로서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게 당연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챙기고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민생 그다음에 통합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통합과 민생 그리고 미래를 챙기는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 연찬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구성은 모두가 어떻게 보면 선당 후사의 어떤 그런 자세로서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죠.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6일날 소환을 통보한 거죠. 오라고 네, 이렇게 그렇죠. 통보한 통보됐죠.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참 보면은 검찰이 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너무 무차별적으로 정치보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나올 때까지 먼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털이식 수사. 인디안 기후제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비 올 때까지 계속해서 털어대고 있는 것인데 얼마 전에 김혜경 여사 법카 수사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쭉 진행했지 않습니까? 핵심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어요. 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랬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계속 이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먼지털이적 수사일 거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돌았는데요. 이게 취재기자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이 대표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것도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대장동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고 정치 쟁점화 시켜냈고 검찰에 털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올가맬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들을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하자 계속적인 수사를 감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당대표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 3일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과연 이것이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고 협치하려고 하는 것이냐. 해도 너무한다. 좀 이렇게 국민적 상식에 맞는 국민적 접근법에 맞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 들어옵니다. 네, 송원석 의원 야당에서는 너무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너무하다라고 뭐 지금 얘기하는 거에 그 감성적인 어떤 호소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네. 내용상으로 보면 이거는 당초부터 예정되었던 부분이죠. 제1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정당하게 소환을 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또는 묻지마 소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을 나서가지고 그것도 도지사를 했던 경기도를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인천으로 가가지고 의원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국민들은 저거 왜 저러느냐 방탄 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대표 나올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결국은 겹겹으로 방탄 쫓기를 입은 이유가 바로 정치 보복을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냐. 그 당시에도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당대표가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지적에 걸맞게 당헌까지도 무리하게 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볼 때 지금 새삼스럽게 이것이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미 그런 개연성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수사기관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겹겹이 있는 방탄 조끼 내려놓고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원칙과 균형은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보석류 이런 고가 이 보석류 논란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모든 의혹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법 행위들을 전부 다 무혐의 처리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바라볼 겁니까? 그리고 이 제1야당에 대한 이 대표에 대한 보복적 수사 이런 부분들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 어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최소한의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원칙과 공정, 상식, 균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편파적이고 보복적이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송 의원 간단하게 반론해 주시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죠. 편파적이고 이런 이야기는 자꾸 얘기하는 게 결국은 프레임 만들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수사는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관련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끔 했던 것이고 지금 기초적인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프레임을 걸지 마시고 액면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균형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하나도 진행이 안 되죠. 전부 다 무혐의라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수사를. 전부 다 무혐의 내린 적 없죠. 오늘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주제로 있잖아요, 넘어가시죠. 네.
네. 정책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지금부터 두 분의 선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의 선곡 주제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과 종부세 완화입니다. 기동민 의원의 선곡부터 들어볼까요? 왜 하필 나를 택했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스치며 네. 모두가 다 잘 아는 노래 같은데 이 노래 어떤 노래고 이 노래를 오늘 고르신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편성한 첫 예산인데요. 비정하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 평가예요. 서민을 위한 예산 늘리지는 못할 만정 상상치 못할 규모로 삭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 없앤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싹둑 삭감해버렸고요. 청년 노인 일자리 예산 덜컥 삭감했습니다. 지역 골목 상권에 힘이 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다 삭감했죠. 대구 서문시장 가셔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 쓰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비저감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배반이다 이런 말씀들 드리는 거고요. 대선에서 대통령 지지자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공정과 상식 최소한의 균형과 원칙 얘기했다고요. 지금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일어나고 있는 인사참사 아직도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100일 동안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아주 무능한 정권이에요. 사적청 논란, 김건희 여사 논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카오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상처를 받은 나의 마음 모른 채 넌 웃고 있냐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국민들의 마음 헤아리는 정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송원석 의원의 선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써요 하늘 향해 힘껏 소리쳐봐요 이 노래도 너무 유명한 노래군요. 어떤 노래인지 그리고 또 이 노래 고르신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북이의 왜 이래라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재정을 망쳐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재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면서 바로잡자고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예산이 비정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그 대표는 말입니다.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 예산은 그리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이게? 비정한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비정한 정치를 하신 분이 오히려 자중자애를 해야 될 분이 비정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완전 실패해가지고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부담도 엄청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웃을 수 있도록 제발 좀 국정 발목작이나 발목 긋기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아까 협치라 했지 않습니까? 통합과 협치라고 얘기했는데 협치 정신을 살려가지고 좀 제대로 국정을 좀 만들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했는데 좀 전에 보니까 우리 또 기동민 의원께서 뭐 복지 지출 줄인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보육 이런 취약계층과 관련된 핵심적인 복지 지출은 전년보다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아주 다정한 예산이 된 거죠. 공공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 공공임대주택 지난번에 국토에서도 이거 계속 논의가 됐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입주 희망자가 없는데도 무턱대고 다가구 주택 이런 거 매입 임대주택을 추진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내용상 전혀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임대주택을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를 줄여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자꾸 프레임을 자꾸 거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청년 끊어서 일자리 예산 하시죠.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그거 했잖아요. 좀 끊어서 얘기를 강의실에 하시겠습니다. 예, 빈 강의실에 그- 불고기 같은 이런 단기 알바성 예산은 일자리 예산 아닙니다. 첨단 분야 일자리의 직업 교육이라든지 창업 지원 이런 부분은 다 청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따뜻한 동행 예산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자, 말씀. 기동민 의원, 지금 송 의원께서는 다정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감정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좀 아니요, 반론해 아주 주시겠어요? 뭐 공감할 만한 얘기예요. 부자들에게 아주 다정한 예산이죠. 대기업들에게 다정한 예산인 거고. 서민 취약층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송원석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당 내부의 내용 상황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때리기로 가자. 검찰, 당 모두 다 총동원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뭐 쌍방울 무슨 뭐 검은 이 유착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노선과 원칙들을 그렇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여당이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예산 다루는 정기국회 와중에 이렇게 협치와 통합을 해도 부족한 이 시기에 예산을 가지고 하나하나 촘촘히 따져서 서민과 중산층들 그리고 민생 예산들을 어떻게 잘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야당 대표를 때림으로써 자신들의 곤궁한 정치적 처지를 탈출하려고 하는 이런 노선들을 잡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올리고요. 부자와 대기업, 초기업들 그리고 재벌들에게만 다정한 예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민생에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산층에 다정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22개 민생 예산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통합 민생 미래 주셨는데 저희들도 민생 민주 미래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도 올립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늘 말이죠. 송 의원님. 다정한 예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분명히 오해가 아니라 저희 말씀드립니다. 규정입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다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12%나 청약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우리는 진작에 지난 그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이런 다정한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다는데 그 점을 가지고 자꾸 부자와 뭐 다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송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그리고 송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네, 그리고 따뜻한 동행 예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이전 비용이 300억이 더 들었고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가져썼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송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민생보다 대통령실 이전에만 진심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당초 예산보다 좀 더 드는 것이 뭐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한 496억이 맞습니다. 나머지 지금 그 예산 전용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국방부라든지 행안부, 경찰청 이런 부분에서 일부 전용한 것은 그 전년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전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게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전용한 게 9,500억 이상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21년도에 전용 예산 규모가 1조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는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 비용이 더 추가로 되거나 필요한 경우에 더 돌려서 쓰는 이런 경우는 늘상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에 육군 총장 그 공간을 하려고 했다가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공사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게 무작정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비용과 간접적으로 또는 그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무작정 확대해서 돈이 생각보다 더 들었다고 비판만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반론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거짓말인데요. 지금 주신 논리가.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왜 그러냐면요. 네, 496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30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게 예산 전용이냐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조 원 이상의 국민 생돈이 멀쩡한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생긴 천문학적인 부대 비용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부가 5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국방업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통합청사 지어서 이전해야 됩니다. 지금 합참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서 수방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전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전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치 500억 규모 내에서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한 300억 정도만 전용하면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게 궤변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양을 해달라고 얘기를 주셔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총괄 규모는 도외시한 채 그 몇 가지만 말씀 주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주시는 건 저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말이라 그러시는 거는 너무 좀 지나친 표현이시고요. 특히 궤변이라고 하는데 지금 합참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작부터 이전할 계획이 있었던 제가 국방이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전 계획 없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예상 외에 예측치 못한 추가 소요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다 마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청사를 통합하고 이전하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다른 계획에 따라서 원래 있던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정 1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1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말이 바로 국민을 호도시킬 수 있는 궤변에 해당이 되는 제가 겁니다. 근거들 다 들어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제가 드리는 말씀 대해서 너무 호도하지 마시기를 좀 제가 전임 부탁드릴게요. 국방위 간사였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파편적인 그 말씀만 드렸는데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토론들이 필요해요. 한두 가지 주제로 넘어갈 수 긴 없는 얘기가 얘기가 될 것 다음에 같고요. 한번 적당한 기회에 토론을 같이 한번 하시죠. 긴 얘기가 될 것 같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와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사 비용을 이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에 지역 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부분이 전액 삭감됐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유감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지역 화폐 전액 삭감 필요한 조치였을까요? 아닐까요? 먼저 송원석 의원 말씀해 주시죠. 지역화폐는 진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원래 지방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부담하던 사업을 코로나19가 갑자기 이제 오면서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를 늘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2021년도에 1조 2,500억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났죠. 그런데 이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거기서 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보호 효과도 없다, 굉장히 낮다 이런 이야기 그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걸 좀 줄이려고 해서 왔었는데 줄이려고 가져온 것을 그때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늘려놨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거고요. 또 지역화폐 아시다시피 운영 대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대행사하고 지자체 간의 유착 의혹 같은 부정부패 문제도 굉장히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켜서 바로잡자고 지금 가는 건데 이것을 자꾸 또 정치적 이유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국민을 호도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김동연 지사가 기재부 장관도 하시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처럼 똑같은 지역화폐를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혹시 그들만의 어떤 부패 리그가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역화폐 부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는 지방이 필요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 어떻게 저는 이제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이 대중적 효과, 승수 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 거냐. 그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반대 주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송원석 의원님께서 그걸 부패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에서 파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니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뭐하러 지역상 상품권을 쓰십니까?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지역민들과 친화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 내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역균형 성장 촉진 사업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화폐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긴다. 이건 또 다른 지역 역차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가지면서 이게 잘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네. 분명한 이 효과들이 있는 것이고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정착되어 나가고 있는 단계의 예산들을 뭉텅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건 도리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국회가 100일 동안 이제 예산 입법
논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겠다. 여야 각각의 목표 아주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 먼저 하십시오. 네, 먼저 송원석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는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도약이라고 하는 3개 카테고리로 정기국회 100대 입법까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잘못된 그 정책 실패라든지 실정 이런 부분은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정부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정책 과제 이런 부분들도 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무조건 오직 국민과 민생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보내주신 그 어떤 국민들의 성원, 지지 이런 데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네, 않겠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기동민 의원 말씀해 주시죠. 뭐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정, 셋째도 민생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역시 거기에 주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민주국회, 미래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저희들의 수건이고요. 22개 민생 입법과제 도출했습니다. 서민주거안정법,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법 등 민생과 이 관련될 네.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 그리고 민주 편파적으로 야당이만 진행되고 있는 보복적 수사.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